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때 텔레비전에서 어린이 인형극을 본 적이 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가끔씩 그 인형극이 떠오르곤 합니다. 내용은 무척 간단합니다. 하루는 바보가 길거리를 지나가는 높은 지위의 양반을 보며 동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기도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놀려먹으려고 땅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날부터 바보는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죠. 동네 사람들은 그런 바보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지만 바보는 포기하지 않고 대굴대굴 계속 굴러다녔습니다. 근데 마침 임금님이 행차를 하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궁금했던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서 연유를 알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자초지종을 들은 후 바보에게 벼슬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원숭이 펀드 매니저, 아마추어의 주식 투자 수익률 실험이 있었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원숭이였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학력이나 학벌이 좋다고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생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바보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숭이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거들떠도 안 볼 때 매수하고 모두가 미쳐서 날뛸 때 매도하는 거죠. 미친 개소리로 들리겠지만요. 일상의 논리와 주식시장의 논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2020년에 삼성전자가 급등할 때 액면 분할로 싸 보일 뿐 결코 싼 주식이 아니라고 말렸었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돈 많고 시간 많은 부자들이나 투자하는 주식이라고 수도 없이 말했었습니다. 근데 웬 미친놈이 개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때 유명한 주식 유튜버들이나 주식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찬양을 하기에 바빴었죠. 모두가 확신에 차서 매수하면 그게 고점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바보가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18년간 주식시장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절 믿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절 믿고 신뢰한다면 전 중압감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누군가의 믿음이나 신뢰를 얻는 건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자격이나 능력도 없으니까요. 솔직히 주식 단타 10년 만에 다 털리고 개털된 고졸 백수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저라도 쌍욕을 할 겁니다. 때문에 이런 미친 개소리를 하는 놈도 있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편한 마음으로 개소리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요즘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폭락의 주범은 외인인데요. 한 달 내내 매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인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미들이 십시일반 매수한다고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의 무리한 폭등은 장기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미 열매는 세력들이 따먹고 튀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식이 너무 좋아 보이면 그건 고점이거나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바로 그때 매수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먹음직스럽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이느냐죠.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호구들에게 비싸게 팔아쳐먹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호구들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날름 받아 처먹도록 먹음직스럽게 작업을 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언론과 주식 전문가, 패거리들이 나발을 불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2021년처럼 겁대가리 없이 돌격 앞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에 물리거나 털리는 거죠.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호구들에게 갖다 바치려고 돈 들이고 고생해서 작업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호구들을 꼬셔서 비싸게 팔아쳐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젊은 여성들이 왜 비싼 돈 쓰고 시간 들여서 꽃단장을 하겠습니까? 꼬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눈과 귀를 틀어막고 바보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은 결국 마케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되고 어느 순간 돌격 앞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연가시의 숙주처럼 이용당하는 것조차 모르고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차피 털리고 바보처럼 남들과 반대로 하면 안 될까요? 프랑스의 부유한 가정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자녀를 주식시장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맥락이 존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요. 어떻게 원숭이는 펀드 매니저를 이겼던 걸까요?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이 논리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비논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주식시장을 논리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속고 속이는 거대한 사기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주식시장을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진짜 바보가 되는 거죠. 아마 미친 개소리로 들릴 겁니다. 여러 번 털린 뒤에나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대부분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겠지만요. 20년 전인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이라고 해서 무척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자신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도 몰라서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알아보면 쉬운 일인데 말입니다. 잠깐의 수고스러움을 마다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 대신 부자들이 타먹는 거죠. 가진 놈들이 더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들은 건데요. 꼬마 빌딩 2채를 가진 부자인데 수십 년 동안 밥 한 끼 제대로 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임대료 수익만 한 달에 수천만 원인데 말입니다. 자린고비가 이 정도였을까요? 부자라고 해서 꼭 남한테 밥을 사야 하는 건 아니라고 따지실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부자가 봉은 아니니까요. 근데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사람들한테 늘 얻어먹고 다닌다는 거죠. 저라면 얻어먹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역시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부자조차 이렇게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세상에서 일반인들이 편한 것에 맛을 들이면 평생 그 바닥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을 때 기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카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폐업도 많고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온통 카페 천지입니다. 부자 동네도 아니고 그냥 깡촌인데 말이죠. 가끔 가다가 유심히 살펴보면 많아야 손님이 2~3명 뿐이더라고요. 무슨 배짱으로 카페를 차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더라고요. 차라리 분식집을 차렸으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고요? 동네에 카페는 많은데 분식집은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요. 또 분식이라는 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템이니까요. 근데 주변에 주구장창 카페만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카페를 차리는 게 편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커피 만드는데 1, 2분도 안 걸리고 설거지할 것도 거의 없으니까요. 재료 준비나 포간도 편하고요. 거기다가 사이드 메뉴로 빵이나 쿠키를 납품받아다가 팔면 꿀이죠. 한마디로 수고스러울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분식집은 다르죠. 수고스러울 게 정말 많습니다. 때문에 몸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카페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네에 30년이 넘은 분식집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5평 남짓의 작은 분식집으로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사장님이 남들처럼 편한 것을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카페나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로 갈아탔다면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퇴직자들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본사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솔직히 편한 게 돈이 될 확률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사기도 편한 걸 찾다가 당하는 거죠. 나 대신 누군가 돈을 벌어줄 거라는 과대망상 때문에 말입니다. 부자가 아니라면 수고스러움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수고스러움 속에 기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다들 편한 것만 찾다 보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털리는 거죠. 예전에 창업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서 창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니, 돈이 없으면 창업을 하지 않거나 돈이 모일 때까지 창업을 연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하고 싶으면 집에서 하는 무자본 창업이나 동네 골목길에서 포장마차를 하든가요. 자영업 평균 부채가 2억 가까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원금의 이자까지 무슨 수로 갚나요? 자영업 75%가 월 100만원도 못 버는 마당의 말입니다. 솔직히 지금처럼 내수가 엉망인 상황에서는 적자만 아니어도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창업을 해봐야 대부분 5년도 버티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거기다가 빚까지 낸다는 게 미친 거 아닌가요? 부자가 아닌 이상 수고스러움을 마다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면 똥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저처럼 그냥 손가락이나 빨고 집에서 낮잠이나 주무세요. 그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자영업하다가 퇴출되면 신용불량자 신세 못 벗어나니까요. 왜냐고요? 카드론이나 대부업체 일수로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통하는 건 남들보다 10배 혹은 100배 이상 노력했거나 아니면 천재이거나 운이 좋은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때문에 대부분은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합니다.